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순서대로 SDI, Full NDI, NDI HX, NDI HX3의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한번 보시죠. 어떻게 좀 비교가 되시나요? 잘 비교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4개의 소스를 이번에는 한 화면으로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스를 2배씩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마 스코프나 측정 장비로 찍어보면 수치상의 변화가 있을지는 몰라도 보시는 것처럼 SDI, NDI, NDI HX, NDI HX3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질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미리 말씀을 안 드렸고 자막이 없다면 화면이 전환되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NDI는 화질 열화에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생각해서 뭔가 바꿨으니까 화질이 떨어지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하면 오해를 하기 쉬운 규격이기도 해요. NDI로 바꾸니까 뭔가 변환이 되니까 화질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틀린 생각입니다. NDI가 실제로 그렇게 화질이 떨어진다면 전 세계의 그 수많은 방송국들과 프로덕션에서 사용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딜레이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NDI가 그렇게 딜레이가 많아서 못 쓸 정도의 규격인지 직접 테스트를 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SDI와 NDI가 딜레이가 전혀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신호가 전달되고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딜레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딜레이가 사람들이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결과부터 보시죠. 지금 4개의 소스를 한 화면에서 틀고 있어요. 정지되는 시점마다 좀 다르게 타임코드가 찍힐 거예요. 여기서 화면을 멈추면 SDI의 타임코드와 나머지 신호의 타임코드를 비교해서 과연 어느 정도 딜레이가 나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실제로 해보시면 정지되는 시점마다 약간 타임코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모든 신호의 소스는 SDI잖아요. 그런데 카메라와 트라이캐스터 나머지 모든 컨버터들 다 젠락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표준 레퍼런스 싱크가 각각 다르게 잡히다 보니까 타임코드가 약간 빗나간 것 같은 그런 화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송국에서는 싱크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전체 장비에 레퍼런스 싱크를 맞추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간이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흘러가는 영상으로는 타임코드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장면을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소스가 SDI 소스예요. 당연히 가장 빠른 타임코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소스가 바로 풀 NDI 소스가 됩니다. 보시면 거의 타임코드 변화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최대 1프레임의 타임코드 변화가 있기도 한데 이건 실제로 한 프레임 이상의 딜레이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젠락이 안 잡힌 소스끼리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젠락 없이 여러 대의 SDI 카메라를 연결해도 동일한 증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정도의 1프레임 미만의 타임코드 변화를 제로 딜레이라고 부릅니다. 스펙상의 NDI 변환 딜레이는 8 스캔 라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SDI를 입력받아서 이것을 NDI로 전환을 하고 그걸 다시 IP로 송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프레임 미만이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로 딜레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팩트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말들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 테스트 결과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돼요. 장비들이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위에 있는 NDI HX2, 이제는 그냥 NDI HX라고 부를게요. NDI HX와 SDI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혼용해서 얘기하니까 조금 헷갈리죠. 뉴텍이 이름을 참 거지같이 지어놔서 그렇습니다. NDI HX와 NDI HX2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초창기에 나왔던 NDI HX는 현재는 소니의 일부 카메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호환성이 너무 떨어져서 곧바로 NDI HX2로 대체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NDI HX 제품들은 99% NDI HX2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NDI HX는 IBP 프레임 구조를 갖기 때문에 딜레이가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나중에 오는 프레임을 참고해서 앞에 오는 프레임을 예측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IBP 프레임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비디오 압축 규격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DI 원본 신호와 NDI HX 신호를 비교하면 약 3프레임 정도의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정도라고 해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는 거의 티가 안 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은 5프레임 이상 딜레이가 일어나야 화면이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라이브 중계에서 3프레임 정도다, 이건 아주 훌륭한 정도의 수준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NDI HX의 대역폭은 풀 NDI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 낮은 대역폭을 가지면서 화질 차이도 거의 없고 딜레이도 3프레임밖에 나지 않는다면 이건 그야말로 혁신적인 전송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출시되고 있는 카메라들이 PTZ 카메라, 핸드헬드, ENG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NDI HX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3프레임 딜레이도 너무 많다. 나는 풀 NDI 정도의 딜레이만 가지고 NDI HX 정도의 대역폭으로 전송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뉴텍에서는 NDI HX의 고급 사용자 버전인 NDI HX3를 발표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도표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NDI HX3는 풀 NDI보다는 훨씬 작지만 NDI HX보다는 조금 큰 정도의 대역폭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작은 대역폭에 높은 화질, 작은 딜레이, 이렇게 원하는 장점들만 쏙쏙 뽑아서 만들어 놓은 차세대 NDI HX 규격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자,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화면이 바로 NDI HX3의 실제 출력 화면입니다. VMPTG의 B51N3는 NDI HX를 이렇게 직접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컨버터 없이 좋은 화질과 낮은 딜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돼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SDI와 NDI HX3의 딜레이는 딱 1프레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풀 NDI가 제로 딜레이인 것에 비하면 1프레임의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NDI HX보다는 훨씬 낮은 딜레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NDI HX3는 우리가 예상한 것대로 풀 NDI보다는 약간 딜레이가 발생하지만 NDI HX보다는 훨씬 빠른 딜레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펙과 실제 테스트 결과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한 화면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SDI를 기준으로 했을 때 풀 NDI는 제로 딜레이가 발생을 하고요. NDI HX3는 한 프레임의 딜레이, NDI HX는 3프레임의 딜레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눈에 비교가 되시죠?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대역폭과 딜레이, 화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전체 시스템 워크플로우를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인 스위처에는 풀 NDI를 쓰는 게 맞고요. 멀티 카메라나 다양한 소스를 입력받을 경우에는 NDI HX나 경우에 따라 NDI HX3를 사용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비에 따라서 지원되는 NDI 규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PTZ 카메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NDI HX2를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NDI HX3를 쓰고 싶어도 우리가 이번 테스트에 사용한 VMPTG B51N3 같은 모델이 아니면 아예 NDI HX3가 나오질 않으니까 우리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아쉽게
아쉽게도 아직까지 NDI HX3를 지원하는 카메라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존 베이스밴드 신호인 SDI나 HDMI를 NDI HX3로 바꿔주는 컨버터들이 이미 출시되어 있어요. 킬로비오의 N5, N6, N50, N60 같은 제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제품들은 특이하게도 인코더이면서 디코더의 역할을 같이 하는 놈이에요. 양방향 컨버터라고 할 수 있죠. 왜 4가지 제품이나 되냐 하면 각각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N5는 3G SDI를 지원하고요. N6는 HDMI를, N50은 12G SDI를, N60은 HDMI 2.0을 각각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N5, N6는 HD 전용 모델이고요. N50, N60은 4K 전용 모델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리고 풀 NDI와 NDI HX2, 3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SDI를 NDI HX3로 바꾸거나 NDI HX3 출력을 다시 SDI로 컨버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규격의 NDI를 지원하는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정말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리뷰하는 컨텐츠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NDI가 딜레이 많이 걸려요 라는 루머가 나오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NDI 딜레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트라이캐스터라는 NDI를 만든 뉴텍의 제품을 쓴 것이 아니라 OBS나 vMix 같은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에다가 블랙매직 덱링크 같은 IO 보드를 써서 비슷하게 구현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면 트라이캐스터보다 훨씬 많은 딜레이가 걸리게 됩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잘못이에요. NDI의 규격의 잘못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직접 확인하신 것처럼 NDI의 스펙상 딜레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화질여라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테스트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워크플로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